다음 이제 우리 73페이지 2절 취득세 과세 대상 배울 건데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우리 과세 대상이 어떤 게 있는지 표현을 볼 겁니다. 자, 취득세는 우리가 열거주의라고 그랬어요. 법에 정한 것만 과세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무 물건이나 취득했다고 해서 취득세 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법에 크게 5가지로 나눌 건데요. 하나하나 따지면은 13가지인데 일단은 큰 테마식으로 5가지로 표현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을 과세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부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토지 그러면 뭐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가지 지목을 말하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을 과세하는데요.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건축물을 과세해야 돼. 2가지 이상 구성이 돼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 허가 의무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한 부동산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취득하면 과세가 됩니다. 자, 이 건축물에는요, 실제 건축물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시설물도 과세하는데, 시설물에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내저 시설이다, 저장 시설이다, 복구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물도 다 설치하면 설치한 자한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건축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건축물 그러면 건물만 뜻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까지 다 포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이제 동산이라고 그래서요. 차량이다, 기계 장비다, 선박이다, 항공기를 과세하되 하나 주의할 점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 과세한다. 그러면 동산을 취득해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이 4가지도 취득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광업권, 어업권을 과세하는데 광업권, 어업권을 출원한다. 출원하게 되면 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 과세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우리 광업권, 어업권은 취득한 자가 소유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는 민법에서 뭐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거는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 요거를 취득해서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물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이런 말 나오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안 되고 광업권과 어업권까지만 대상이고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이 아니다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목이라고 해서 지상의 과수, 임목과 중목을 말하는데요. 이 3가지를 과세합니다. 사실 요 과수, 임목, 중목도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세되는데 요거를 만약에 벌채한다든지 또는 나중에 정원수, 묘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벌채했다, 묘목이다, 정원수다, 가식이 식목이다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임목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원권을 과세하는데요.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유투 회원권에서 5대 회원권을 과세하는데 이 회원권은요. 자, 회원제 회원권만 과세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 회원권, 대중 회원권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건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회원권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그러면은 대중 회원권을 취득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 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요. 언제 시험에 나왔냐면 우리 17회 때 나왔어요. 17회 때 나왔던 것은 이 승마회원권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신설돼 가지고요. 여기에 승마회원권이 추가했어요. 그래서 17회 때 이 문제를 시험을 냈습니다. 근데 올해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앞으로는 승마회원권도 추가하겠다. 그래서 이 유토회원권이 추가됐기 때문에 자, 2006년도에는 승마회원권이 추가됐다면 2014년도에는 이 요토회원권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요토회원권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개정이 되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회 때 우리 승마회원권이 바로 추가돼가지고 2006년도 17회 때 시험에 반영했다면 올해는 요토회원권이 추가됐으니까요. 2014년도 여기 나오는 이 요토회원권을 포함해서 과세 대상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2절에 나오는 과세 대상은 뭐 여러분들이 타이틀 정도만 쭉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에 쭉 나와 있는데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돼요. 대신 유토회원권이 올해 추가됐으니까 요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단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할 건데 여러분들 교재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부터
나중에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요 과세대상은 거의 문제가 상세하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 과세대상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문제를 내고요. 자주 출제됐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3절로 가겠습니다. 자, 3절 파트는 우리 납세 의무자를 나오는데 취득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이걸 배울 겁니다. 물론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근데 그 원칙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외도 많기 때문에 그 납세 의무자를 하나하나 우리가 좀 공부할 건데 올해부터 납세 의무자가 작년하고 좀 다른 게 3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도 좀 개정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 자, 첫 번째 1번 취득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취득자가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앞에 왜 사실상을 붙였냐면 취득세는 등기 의무, 허가 의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한 자한테 부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문장을 보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거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상 취득자는 등기 의무, 허가 의무를 따지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실체가 있는 건물을 취득해서 허가받든 무허가든 다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주체구주부 취득자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다가 건물주가요, 자기가 뭔가 경영을 해서 사업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임대를 놨다고 합시다. 자, 그럼 임대 놨을 때 임차인 금융기관이 이제 임차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려면요, 이 건물 내부에다가 뭔가 가설하는 게 있어요. 그 가설하는 게 우리는 부착된 금고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이 금고도요, 일종의 시설물인데 이 부착된 금고를 건물 내부에 설치하면은 요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건물주하고 가설한 자가 다르죠. 그러면 건물주한테 부과할 거냐? 아니면 가설했으니까 금융기관이 가설한 자가 내야 되냐? 이걸 판단했을 때, 자, 이 부착된 금고는 종된 건데 종된 가치를 주된 가치에다 넣으면 이 건물의 효용 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이 부속된 어떻게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물주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건물주가 가설한 자와 함께 취득한 걸로 보고 건물주한테 부과하겠다. 일명 주체구주부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랬을 때 임차인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건물주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우리 지문을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78페이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자, 여기서는 건축물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건축물 내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주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건축물 내부에다 뭔가 설치해서 건축물이 주된 가치를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 대해서는 주체구주부 취득자 외이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뭐한다? 본다. 본다는 건 뭐예요? 간주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가설한 자가 있다 그래서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가 아니라 건축주, 이 건물주가 주체구주부니까 이 가설한 자와 함께 취득한 거로 보아 건물주인 주체구주부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12회 때 나왔을 때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틀렸는데 이때는 건물주인 주체구주부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타이틀이 주체구주부 취득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표현은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 나왔는데 우리 변경은 2개 있습니다. 아까 의제 취득 중에서 토지는 지목 변경한다 그랬고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은 종류 변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는 지목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이고요. 종류 변경으로 인한 선박, 차량 기계장비는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이다. 그러면은 이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당연히 변화를 준 사람이 소유자니까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토지 지목 변경,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 변경은 그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대여 물건의 수입자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